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0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5G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역설 신고가에 도전하는 모습이고 HFR, KMW 등도 양호하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5G 테마 중에서 HFR이 당연히 어떤 주도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좋고 KMW, RFHRC도 양호하다고 보고요. 오늘 또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대북 테마주 쪽으로 매기가 확장되는 분위기인데요. 내일 이제 대북 테마하고 바이오 테마는 내일 주말 특집 형태로 또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또 테슬라 주가가 한 일주일가량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전기차 테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향후 전망, 테슬라 본격 상승 가능성. 지금 테슬라 차트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 아닌가 하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어떤 대장, 어떤 주도주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SDI라든가 혹은 이제 LG화학, 기타 이제 중소형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향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중국 모멘텀으로 올라갔죠. 우리가 요번에 이제 현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유럽발 모멘텀으로 이제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중국의 CATL 주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찌 보면 흐름 자체는 좀 안정적이고 테슬라보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은 구글이라든가 애플 대비해서 상대적 흐름이 양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조정이 들어올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구글이라든가 애플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견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이제 끝 무렵에 나스닥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3월 19일 날 바닥을 찍고 지금 60일선까지 지금 반등을 했죠. 60일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수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0일선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우하향인 상태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에서는 나스닥은 물론이고 우리 시장도 한 번 더 이제 어떤 여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테마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이제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한 5월까지, 제가 이제 5월 20일 정도를 제시했는데 한 5월 말까지는 바이오 시장 쪽으로 이제 매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6월 정도서부터 어떤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삼성 SDI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지금 먼저 실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27조 8천억 정도가 됐죠. 근데 올해 예상이 대략적으로 한 35조 정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4,600억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근 전망치를 보면 한 8천억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현재 발표하는 그런 실적들은 이제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보면 뭐 전 세계 어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제가 보면 굉장히 어떤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삼성 SDI가 이제 삼성전자 대비 실적 모멘텀도 강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흐름, 그리고 특히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비메모리 어떤 성장성으로 이제 간다고 보는데, 삼성 SDI는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내년도부터 유럽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삼성전자 대비 삼성 SDI가 시세가 굉장히 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삼성 SDI를 이제 이번 현 사태 나오기 전에 추천했을 때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빨리 오르는 뭐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전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죠. 어떤 인덱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죠. 지금 한국을 판다고 보면 되겠죠.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오늘 포함해서 30일째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 매도로부터 상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건 좀 자유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2차전지 관련주 비교 분석을 해보겠는데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LNF 이렇게 네 종목 준비했는데 네 종목 중에서는 단연코 에코프로 BM이 대장 혹은 이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좀 과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뭐 확실한 어떤 그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내일은 이제 그 바이오 그리고 대북 테마를 또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시 뭐 공지사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그 전에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글을 달았는데요. 댓글에 관련해서죠. 물론 이제 선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한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비판의 글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제가 또 이제 거듭날 수 있는데,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애기들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해드리는데,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취합해서 한 번에 고소를 합니다.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태에도 테슬라 주가가 강세, 8일 거래일째 60% 올랐다는 거죠. 최바닥으로 따지면 거의 10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컨설팅 업체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자동차 3월 달이 되겠죠. 3월 달에 중국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이 43.4% 감소했는데 테슬라 차량의 등록됐다는 것은 판매가 된 거죠. 전월보다 그러니까 2월보다 450% 이제 급등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현 사태 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성 SDI라든가 LG와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유럽발 모멘텀으로 갔다 하면은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장기 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한다고 그러죠. 매수를 하고 이제 864달러 제시했는데 최고점이 967달러인가 제가 8달러 알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이제 장기 월봉입니다. 하여튼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는데 그게 유럽발 모멘텀도 있었고 작년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됐죠. 1억 달러, 1억 한 3천만 달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죠.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현 사태 중에서 이제 눌림목 조정을 보이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프레토 지선을 이제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프레토 지선이 여러분들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확률이고 이제 통계입니다. 맞았나 틀리나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의미는 굉장히 있습니다. 유연하게 주식이라는 게 유연성의 어떤 산물이죠. 자, 위에 그림이 이제 테슬라고 아래가 삼성 SDI예요. 보시면은 이제 유럽발 모멘텀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죠. 당시 이제 SDI도 올라갔는데 테슬라가 주도주기 때문에 먼저 국면을 돌파하고 먼저 올라간 거죠. 그리고 SDI라든가 LG화학은 이제 후발로 이제 따라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현 사태를 맞이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테슬라는 이제 3월 18일이 바닥이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9일이 바닥입니다. 여기가 이제 절대 바닥이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을 보이면서, 먼저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죠. 삼성 SDI는 중국발 모멘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살 수도 있겠지만, 산다 안 산다 이걸 떠나서 테슬라가 2차 전지, 전기차 전체 어떤 주도주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미는 있죠. 유럽발 모멘텀 혹은 이제 중국발 모멘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전이 되겠는데 갭이 발생됐어요. 갭은 이제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인데 이걸 우리가 돌파갭 혹은 이제 급진갭으로 해석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멸갭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 갭을 메꿔하라고 이제 메꿔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테슬라를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테슬라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단언한다는 건 뭐냐면 잠시 후에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구글 대비해서 훨씬 낫고 혹은 이제 국내 어떤 삼성 SDI 혹은 이제 LG화학 중국의 어떤 CATI 이런 것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인다면 삼성 SDI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총론상으로 보면 5월 말까지는 그게 이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조금 매물대죠. 역사적 고점은 그 역사적 고점은 이제 우리가 단방에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위에 그림이 이제 애플이고 아래가 이제 알파벳 A죠. 구글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동평선의 방향성도 굉장히 좋아요. 121선 경기선이 좀 밑에 쫙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선으로 보는 61선의 방향성도 뭐 좋습니다. 수평이죠. 최소한 우향은 아니죠. 그 다음에 20일, 뭐 10일, 5일선 단기 이동평선의 결집도는 기가 막힌 모습이죠. 기술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고요. 자, 애플을 보면은 안 그렇죠. 애플도 지금 61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알파벳,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이 한참 또 위에 있죠. 61선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나스닥 그 지표를 한번 보겠는데 조정 가능성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가능성, 조정이었던 명분은 현재 사태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쪽도 그렇고, 아시아 쪽도 그렇고, 뭐 터키를 중심해서도 상당히 좀 그 아직까지는 그 이제 절정기에 진입하는 그런 현 사태가 절정기에 진입한 상태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예측 가능한 공포라고 그랬고요. 2분기 실적 쇼크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가 자체가 좀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살짝 깼다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CATL입니다. 보면 흐름 자체는 앞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한번 크게 깼다가 돌려놨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한참 그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흐름 자체는 테슬라보다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탄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위에 그림이 이제 그 CATL이고 아래가 이제 삼성 SDI거든요. 그 CATL이 사실 그 SDI라든가 LG화학보다 먼저 올랐어요. 먼저 올랐죠. 삼성 SDI라든가 이제 LG화학은 이제 후발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일치를 하죠. 우리가 이제 바닥이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름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 테슬라 효과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지금 그 CATL 주가는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삼성 SDI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이다. 빠질 때 또 크게 데미지가 없었죠. CATL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표로 삼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삼성 SDI하고 비교인데요. 삼성 SDI는 이제 2019년도 초서부터 많이 올랐죠. 그 시세가 좀 노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매수가 계속 몰리면서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 매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매수가 잠재 대기 매도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주식을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른 지가 얼마 안 됐죠. 막판에 오른 거죠. 굉장히 강렬하죠. 젊은 시대죠.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젊은 시대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그 삼성 SDI가 전자보다 더 강렬하게 오른다. 빠른 시간에 많이 오른다고 얘기했고, 바닥도 보시면은 삼성 SDI는 좀 둥구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꼬이나요? 근데 삼성 SDI는 굉장히 날카롭고 강렬한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의 극점. 그러니까 어떤 3월 19일이면 이제 같은 바닥이지만은 2차 전지 쪽이 더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된 것 같아요. 매도세가 훨씬 더 많이 이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삼성전 듬직한 맛은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어떤 그 수익률 추구용으로 매수를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삼성 SDI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빔하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인데 기준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여튼 그 주가 최저점 기준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지만 여하튼 간에 에코프로빔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모멘텀도 굉장히 강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LNF인데 에코프로빔이 단연 낫다고 봅니다. 에코프로빔은 제가 또 여러 번 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그 자료 찾아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진 머티리얼도 좋아요. 뭐 포스코 케미칼 좋고 LNF는 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그냥 100%다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 제 생각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에코프로비엠으로 이제 한번 교체하는 게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오늘 주가가 강세인데 내일 주가를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뭐 28만 원대, 뭐 29만 원대, 30만 원 전에서는 일부 좀 매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도한 거를 다시 빠질 때 어차피 박스 건능 나기 때문에 빠질 때 재미있어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좀 재미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나스닥 종합인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나스닥 시장 보면 이제 그 60일선에서 좀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그 정배열에서 그 완전 역배열로 전환되면서 이제 혼조배열인데 혼조배열 상태에서 다시 60일선을 강하게 살짝은 돌파하더라도 맥시멈 한 9,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좀 불가피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 이거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향 쪽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뭐 9,000포인트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만 빠진다면 21선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물론 21선이 하향 추세에서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대략적으로 한 7,700포인트대, 7, 800 정도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된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가격 조정, 가격 조정 다음에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기술적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121선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선이라고 부르는 이제 21선의 방향성이 우하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커다란 에너지를 발휘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을 알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잡주 이런 것들 매매 안 하고 단기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철저히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가 회원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그 관심 있는 분들 자세히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은 약속드린 대로 바이오하고 이제 대북 테마, 두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